시간이 정말 빨라요. 벌써 12월이 끝나갑니다. 남은 하반기 그리고 1월 어떤 종목으로 수익 노려봐야 할까요?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네. 어떤 종목 공략해 주실 거예요? 오늘 화이자 관련주 우리바이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머크사 관련주도 좋아요. 어차피 한 번은 갈 건데 그 HK이노인 같은 경우에는 KK 신항의 매출 그 포인트와 같이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주인 만큼 주가는 한 번은 뭐 뜰 걸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 이제 화이자가 결과가 나왔죠. 화이자에 대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더 좋다고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머크사에 대한 치료제는 30%가 가면 솔직히 치료제 같지는 않은데 시장에서 일단 유통은 될 것 같고 일단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화이자 치료제가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확률이 많아요. 치료제가 왜 중요하냐? 독감도 치료제가 나오면서 독감이 종료 그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종식이 좀 된 거기 때문에 치료제가 나와야 팬데믹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치료제는 반드시 하나는 해야 되는데 화이자 결과 나온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대표이사가 화이자 제약 마케팅 부분에 총괄 임원 출시되기 때문에 화이자 관련주라고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코로나19 치료제 화이자 출시가 이슈가 됨에 따라서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머크사 코로나19 치료제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일단 반드시 화이자 관련주는 분명 필요하긴 필요한데 오늘 포인트가 온 것 같습니다.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왔느냐? 바로 특징을 잡아서 매매를 하는 건데요. 일봉에서 이렇게 대응봉이 나오고 그거를 넘어갔잖아요, 지금요. 방향 잡혔어요. 잡히긴 잡혔어요. 그래서 또한 거래가 실리면서 소화를 거치고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짧게는 일봉에서의 밴드 기준을 가지고 상승 흐름을 타시면 되고 혹은 두 번째 포인트는 5일선 타고 매매를 이어가면 지지받고 올라갈 여지는 높은데 월봉이 문제예요. 월봉이. 이게 사상 최고대라고 빵 터졌던 시점 매물 때는 월봉상 돌파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요 음봉 길이가 짧아요. 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가다가 다시 못 갈 수도 있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일단 시그널을 돌파했고 바닥이니까 해보는 건 가능한데 너무 단정적인 매매는 하지 마시고 대응에 대한 기준이 중요할 것 같고 옵트론텍 이런 것들은 단답형이라 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단답형 형식 간다. 옵트론텍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 뭐 크리스탈 치료제 가겠구나. 이렇게 단답형으로 제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답형이 아니고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술형 종목이네요. 우리바이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공명 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유망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예.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어요? 예, 오늘은 좀 이제 주포 세력이 좀 많이 들어오는 기업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주포, 예, 네. 최대 주주인데요. 이 코프라라는 종목입니다. 예, 코프라라고 해서 뭐 코를 푸는 기업은 아니고요. 그만큼 네. 이 코프라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BGF 그룹 쪽에서 2,400억 정도 지분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1,500억이 얼마에 들어왔느냐? 2만 원을 갖고 주당 2만 원에 주당 2만 원에 1,500억이 들어와요. 예, 일단 지분을 인수한다는 거죠. 현재가 11,000원대입니다. 거의 약 2배 가까운 높은 가격으로 이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BW나 12발행도 지금 8,000원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이 기업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중에 BW 12 물량이 출회가 된다라고 해도 최대 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버행 이슈 물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해소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뭐 CB 행사나 나중에 하고 나서 뭐 최대주가 장내 매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장내 매도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지분율을 이제 올리려고 하는 이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프라 실적이 급증하고 있죠. 올해부터 그만큼 이제 전기차 쪽에 특화된 기업을 앞으로 핵심 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앞으로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장부터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막판에 확 들어올리더라고요. 시간에 다니까도 좀 올려놓더라고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ST 로봇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에브리봇이죠. 네.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한 17% 가까이 올라갔죠. 그만큼 뭔가 핵심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코프라 같은 경우도 시간에 다니까 좀 뜰 것 같은데요. 항상 시가 이상은 너무 추격하지 말고 시가 이하로 관심 있게 항상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주식은 전저점 또 깨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코프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코프라 같은 경우 721선 부근은 저 바닥권에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다시 2020년도 때 10월 달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코프라를 보겠죠. 그만큼 그 이유는
지금에 와서 이제 인수 얘기는 나오지만 720선 부근 돌파 지지를 받고 뭐 밀집 국면이었어요. 당연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차트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 바닥 따질 때 잘 그냥 본다라고 하면 지금에 와서 거의 한 2배, 3배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2만 원대까지 올라간다. 이 기업이 최대 주주가 인수한 단가 부근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배 가까이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어디에서 포착해가지고 꾸준하게 끌고 나가느냐가 주식은 성공이냐 실패냐 달린 거고요. 기업 내용을 얼마만큼 정밀하게 바닥권에서 분석을 해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특히 초보자분들, 직장인분들이 더 명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코프라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